포토샵 7.0 강좌를 맡게 된 차미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는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보겠고요. 포토샵엔 여러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구성 요소들의 명칭과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은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한한 아이디어를 창조해낼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또는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광고 이미지를 만들거나 브로셔, 카탈로그, 리플렛 등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만들고 또한 웹사이트에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거나 3D 매핑 소스 이미지를 만들 때 많이 포토샵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포토샵의 모양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창이 포토샵 7.0 전체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일 위에 파일이나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셀렉트, 필터, 뷰, 윈도우, 헬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풀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풀다운 메뉴라고 하고요. 자, 이쪽 부분에 어떤 상자처럼 뭘 모아놨네요. 도구들을 모아놨죠?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도구 상자라고 하고요. 자,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옵션들이 자꾸 바뀌네요. 그렇죠? 그에 맞는 옵션들을 바뀌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옵션이 바뀐다 해서 옵션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 팔레트라고 하고요. 제일 밑에 여기 한 줄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지만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열 때 작업 중인 이미지 파일의 크기라든가 화면의 비례 등을 보여줄 때 쓰는 게 상태 표시줄이죠. 현재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불러온 이미지 파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나타나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파일을 열면은 정보가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팔레트에서 팔레트의 이동이나 또는 위치 변경, 축소,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팔레트를 이렇게 파란색 쪽을 잡고 드래그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가져다 놓고 쓸 수가 있겠죠. 자, 도구 상태도 마찬가지. 저는 오른쪽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오른쪽에다 갖다 놓고 저는 이거 왼쪽에다 놓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취향에 맞게 왼쪽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자, 여기 팔레트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를 봤을 때, 레이어 창을 봤을 때, 저는 레이어 창을 축소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축소가 되죠? 자, 한번 눌러주면 다시 열리고, 한번 누르면 다시 줄어들고 그러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창을 자기 마음대로 더 크게, 저는 통이 커서 더 큰 창을 좋아하면 이렇게 크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X 누르면 팔레트 창이 하나하나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열려면은 팔레트 창을 다시 열려면은 윈도우에서 히스토리 창을 열고 싶으면 히스토리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열리죠. 히스토리 창이. 윈도우에서 레이어를 누르시면 레이어 팔레트가 이렇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씩 열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려면 한 번에 워크스페이스, 리셋, 팔레트, 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화면을 초기화시켜주는 그런 키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워크스페이스에 리셋, 팔레트, 로케이션이라고 있죠. 전체 화면을 초기화시켜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 때는 파일에 New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New를 클릭하시면은 New라고 창이 뜨죠. 자, 네임 해가지고 그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름을 어떻게 적을까요? 애플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리셋 사이즈 해가지고 도큐먼트 창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도큐먼트 창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1024에 768로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이도 1024의 픽셀, 높이도 768 픽셀로 이렇게 맞춰 놓고 레솔루션 해가지고 이거는 해상도라고 하는데요. 해상도는 일단 72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자, 모두도 우리 웹상에서는 RGB 컬러이기 때문에 RGB 모드로 일단 바꿔주시고요. 자, 화이트 컨텐츠 같은 경우에 화이트, 이거는 새 도큐먼트 창의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이트 창을 열겠다 하시면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트랜스페어런트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창을 열겠다 할 때 이렇게 트랜스페어런트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이 나오게 하겠다 하려면은, 자, 여기 보이시면은 요게 포그라운드, 요게 백그라운드라고 하는데요. 백그라운드 색상이 지금 하얀색이기 때문에 하얀색 창이 새로 열리겠죠. 일단 이 상태에서 OK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가로가 1024 픽셀, 그리고 세로가 768 픽셀인 도큐먼트 창이 이렇게 열렸어요. 제가 아까부터 픽셀 하는데 픽셀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픽셀은 그림 파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픽셀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점처럼 작은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점처럼 작은 사각형이 지금 1024개가 요 가로에 가로 크기에 1024개가 찍힌 거고, 높이에는 768개의 픽셀들이 찍힌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해상도 72dpi라고 제가 했는데, 해상도는 뭐냐면은 그림 파일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72dpi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1인치 공간에 가로 72픽셀, 72개의 네모가 들어가 있는 작은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또 세로 72픽셀씩 모두 그걸 곱해보세요. 그럼 5184개의 픽셀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DPI가 300일 경우에, 해상도가 300일 경우에는 1인치 공간에 들어가는 픽셀 수가 어떻겠어요? 가로 300개, 세로 300개 해서 9만 개 정도 픽셀 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1인치라는 정해진 공간에 많은 수의 픽셀들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정밀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인쇄를 목적으로 작업하는 이미지일 경우에는 300dpi 정도의 해상도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미지 작업할 때는 72dpi를 많이 씁니다. 자,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가 72dpi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72dpi로 일반 해상도를 맞추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도화지의 여러 색상의 선을 잠깐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나오죠.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을 하시면은 한 번만 클릭을 하면 돼요. 이렇게 색상을 제가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도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찝어서 이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색상 변환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요거 색상 변환 아이콘을 누르면은, 자, 아까 있던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가 위치가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기본 색상 지정 아이콘이라고 해서 요거 눌러주시면 여기 포그라운드 컬러가 검정색,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포그라운드를 검정색으로 해놓고 백그라운드를 하얀색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자, 여기서 브러쉬 모양이나 크기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그려볼게요. 좀 넓은 걸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다른 색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클릭을 해서 붉은색으로 그려볼까요? OK 버튼 누르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붉은색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렸듯이 선이 곧죠. 손이 곧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저는 곧게 안 되네요. 저는 이렇게 삐뚤빼뚤 되는데 저는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다 비결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곧은 직선을 그릴 때는 Shift, 여러분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면은,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여러분들도 곧은 직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나서 이번에는 파일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가셔가지고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가 있는데 세이브 에즈 처음 조정하는 거니까 세이브 에즈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하는 창이 나오죠? 자, 우리 지금 1강이니까 1강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자, 이렇게 저장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잠깐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자, Save As 했을 때 파일 형식이 어땠어요? 포맷 형식이 photoshop 해가지고 별표점 psd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일반 포토샵의 포맷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포맷 방식이 있는데 일단 포토샵 기본 포맷 방식은 ps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취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창을 볼게요. 요 도큐먼트 창을 아까 우리 팔레트 했던 것처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또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최소화. 자, 아래로 최소화 버튼이 최소화 시켜줬죠. 자, 요거 더블 클릭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최소화했을 때 요거 이전 크기로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전에 있었던 그 크기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화 시키는 거예요. 이 창을 최대화 시키겠다. 이렇게 최대화가 되죠. 최대화가 된 상태에서는 이전 크기로 버튼으로 바뀌어지네요. 자, 요거 클릭하면 아까 있었던 이전 크기 버튼으로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닫기, 이 창을 닫겠다라고 명령을 줄게요. 자, 이렇게 닫아버린 다음에 제가 아까 저장한 것을 열었을 때 파일에 오픈 열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했듯이 단축키 컨트롤 O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단축키를 처음부터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포토샵 작업을 할 때 3배에서 4배 정도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우리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오픈 열으시면 우리 아까 어디에 저장을 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위치 강좌 1강에 애플이라고 저장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열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고든 직선을 그렸던 그 애플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다시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강에서는 여기까지 포토샵이란 어떤 것인가 또는 포토샵의 도구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어요.